안녕하세요, 아레지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시던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버즈 플러스만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면 이게 얼마나 좋고 나쁜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버즈 1세대와 에어팟 프로의 통화 품질도 같이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장장 한 달간의 연구한 끝에 전 세계에서 유일한 통화 품질 측정 방법을 스스로 개발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고 나면 아마 갤럭시 버즈 시리즈와 에어팟 프로의 통화 품질 원리에 대해서 전 세계 어떤 유저들보다도 자세히 아실 수 있게 된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화 품질에 관련해서만 총 6개나 되는 데이터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중간중간 각 무선 이어폰 제품들의 실제 통화 품질 녹음본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 달아두시면 최대한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도 삼성 갤럭시 버즈 플러스 리뷰 연재 컨텐츠 중 하나니까 버즈 플러스가 통화 품질에 관련해서 어떤 설계 개선점이 있는지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버즈 플러스는 통화용 마이크를 외부에 하나 더 추가해서 통화를 위해 총 3개의 트리플 마이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통화용으로만 이렇게 마이크를 3개나 탑재한 경우는 아마 버즈 플러스가 세계 최초이지 싶어요. 삼성전자의 설명에 따르면 통화 품질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는데 진짜로 훨씬 좋아졌는지는 좀 이따 나오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갤럭시 버즈 시리즈는 소음 데시벨이 60데시벨 이상일 때는 외부 마이크를 사용하고 소음 데시벨이 80데시벨이 넘어가면 내부 마이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소음 레벨이 60에서 80데시벨 사이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동시에 모든 마이크를 적절히 활용한다고 하네요. 즉 버즈 플러스도 통화를 할 때 동시에 3개의 마이크를 항상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유저분들의 평과 제가 테스트해본 감상으로도 버즈 플러스까지는 이러한 내부 마이크 시스템과 트리플 마이크 시스템이 통화 품질에 그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통화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으로는 지금 보시는 이런 여러 규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표준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넓은 주파수 대역과 더 정밀한 기준으로 통화 품질을 측정하게 됩니다. 굳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 검색해보면 더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런 표준 통화 품질 평가 방법들은 그러니까 해츠, 다른 말로는 이제 더미 헤드로 흔히 불리는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사람 모양을 본뜬 마네킹에 귀와 입을 달아 놓은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입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이 안에 입 역할을 하는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더미 헤드를 사용한 표준 통화 품질 측정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문제는 무선 이어폰이라는 제품군이 새롭게 등장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애플 에어팟의 경우 일반적인 통화용 마이크에 더해 골전도 신호를 통화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어팟 스펙에 있는 음성 감지 가속도기라는 게 바로 골전도 센서입니다. 내 목소리에 골전도 소리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귀에 손가락을 대고 이라고 길게 한번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귓바퀴에 연골이 떨리는 느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기존의 표준 측정법으로는 그러한 골전도 신호를 포함한 복합적인 통화 시스템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이 입까지 달린 그라스 캐마 장비를 구입할까 좀 고민을 했다가 결국은 포기를 했고요. 결론은 무선 이어폰 통화 품질 측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 제가 직접 인간 더미 헤드가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통화 품질 측정 표준들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일관된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측정법은 우선 제 입 앞에 15cm 거리에 외부 마이크를 위치시키고 외부 마이크와 무선 이어폰의 마이크 소리 크기를 동기화합니다. 이 상태에서 외부 마이크로 제 목소리를 모니터링하면서 제 목소리 크기를 되도록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톤을 높여나갑니다. 제 목소리로 수입 사인 톤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용한 상태에서 녹음된 제 목소리 크기를 기준으로 소음 환경에서도 최대한 비슷한 목소리 크기와 톤을 맞춰서 또 녹음을 해서 측정을 합니다. 오늘 보실 데이터들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측정된 데이터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측정한 통화 품질 데이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데이터는 소음 억제력입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일반적인 조용한 실내 소음 환경에서의 소음 억제력 비교입니다. 이 파란 선이 갤럭시 버즈 플러스인데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1세대 대비 가장 차이나는 부분은 100Hz 이하 저음 대역입니다. 버즈 플러스는 이 대역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그냥 개방해 두었어요. 이렇게. 버즈 1세대는 이렇게 꺾여 있죠.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소음을 차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음 대역을. 그리고 보면 에어팟도 마찬가지로 저음을 이렇게 차단했죠.
그에 비하면 버즈 플러스는 확실히 저음 대역의 소음 차단 패턴이 약해요. 버즈 1세대와 에어팟과 비교하면 버즈 플러스가 확실히 저음 대역이 개방이 많이 돼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70dB 외부 소음 환경에서의 소음 억제력 비교입니다. 일관된 측정을 위해서 실내에서 70dB 핑크 노이즈를 재생한 다음 소음 억제력을 측정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버즈 플러스만이 유일하게 100Hz 이하 저음 대역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죠. 참고로 40Hz 이하는 제가 현재 사용 중인 스피커의 재생 한계도 나오지 않는 대역이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버즈와 에어팟의 소음 억제 특성은 고음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요. 에어팟은 통화를 할 때 주파수 대역을 4kHz에서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반면 버즈 시리즈는 통화 주파수 대역이 8kHz까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어팟은 사람의 목소리 성분이 거의 없는 4kHz 이상 성분을 아예 다 없애버렸어요. 반면 버즈 시리즈가 이렇게 대역이 넓은 이유는 HD 보이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7kHz를 10dB이나 중폭을 시키는 패턴까지도 보입니다. 버즈와 버즈 플러스 둘 다. 그래서 앞서 이 버즈 플러스의 저음 특성과 이 에어팟과 버즈 시리즈의 고음 차이를 기억을 하시고 지금부터 새 이어폰의 조용한 실내에서의 실제 통화 음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dB 실내 소음 레벨에서의 삼성 갤럭시 버즈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50dB 실내 소음 레벨에서의 삼성 갤럭시 버즈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50dB 실내 소음 레벨에서의 삼성 갤럭시 버즈 플러스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50dB 실내 소음 레벨에서의 삼성 갤럭시 버즈 플러스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50dB 실내 소음 레벨에서의 애플 에어팟 프로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50dB 실내 소음 레벨에서의 애플 에어팟 프로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어떻게 좀 비교가 되시나요? 우선 버즈 플러스의 경우 이렇게 저음 대역이 개방되면서 사람의 목소리가 훨씬 묵직하고 힘있게 들리는 차이가 생겼어요. 조용한 실내에서 버즈 플러스의 통화 품질이 좋아졌다는 평가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의 경우 고음 대역폭이 낮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어둡게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 보충 설명을 듣기 전까지 캐치를 못하신 분들은 돌아가서 다시 한번 통화 품질 테스트를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보여드릴 데이터는 목소리 크기 비교입니다. 이 점선 그래프가 제 입 앞 마이크로 녹음한 목소리 크기이니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조용한 실내에서는 버즈 시리즈끼리는 그렇게 소리 크기 차이가 없었어요. 대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버즈 플러스가 저음 대역이 개방되면서 저음이 좀 더 잘 나오는 차이를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을 때는 버즈 시리즈가 소음 억제력이 5dB 정도 있어 보였는데 실제로는 목소리도 같이 5dB 낮아졌어요. 1호 볼 때 버즈 시리즈는 통화용 마이크의 음량을 기본적으로 5dB 정도 낮춰놓은 노이즈 억제 중시 세팅으로 축적됩니다. 반면 에어팟의 경우 버즈 시리즈보다 평균적으로 5dB 더 소리가 크게 녹음됩니다. 실제 모니터링 마이크의 목소리 크기가 비슷하고요. 그만큼 에어팟이 버즈 시리즈보다 목소리 크기를 더욱 크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70dB 소음 하에서의 목소리 크기 비교입니다. 여기서 보면 에어팟과 버즈 시리즈의 목소리 크기 차이가 더 벌어져요. 주변 소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에어팟이 버즈보다 목소리를 더 잘 캐치해서 받아들이고 있음이 잘 나타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버즈 시리즈는 7kHz 대역의 부스트가 눈에 띕니다. 주변 소음이 큰 상태에서는 이 대역은 사실 노이즈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화 품질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되려 잡음만 키우는 꼴이에요. 7kHz 잡음 부스트를 고려하면 버즈 시리즈는 주변 소음이 클 때는 1kHz 위로는 잡음이 다 묻혀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70dB 실외 소음 레벨 수준에서 각 이어폰의 통화 품질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70dB 실외 소음 레벨에서의 삼성 갤럭시 버즈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70dB 실외 소음 레벨에서의 삼성 갤럭시 버즈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70dB 실외 소음 레벨에서의 삼성 갤럭시 버즈 플러스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70dB 실외 소음 레벨에서의 삼성 갤럭시 버즈 플러스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70dB 실외 소음 레벨에서의 애플 에어팟 프로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70dB 실외 소음 레벨에서의 애플 에어팟 프로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어팟이 전체적으로 음질이 훨씬 좋습니다. 일단 에어팟이 목소리 크기도 크고 고음 대역을 완전히 차단하는 덕분에 광대역 소음에서 듣기 싫은 날카로운 느낌이 훨씬 덜합니다. 버즈 시리즈는 지금 이만큼 더 소음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엄청 차이가 크죠.
버즈 플러스가 저음 대역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는 장점은 주변 소음이 클 때는 그리 잘 느껴지지 않아요. 게다가 버즈 플러스가 마이크를 하나 더 추가해서 소음 억제력을 더 높였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되려 70dB의 광대역 소음 차단 특성은 더 나쁘게 들립니다. 즉 현재 버즈 플러스 사용자들이 소음이 많을 때 통화가 여전히 잘 안된다는 불평이 이 데이터로도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데이터는 목소리 크기에서 소음 크기를 뺀 실제 목소리 크기 비율입니다. 조용한 실내에서는 새 이어폰 모두 거의 60dB에 가까운 매우 높은 실제 소리 크기가 확보가 돼요. 요즘은 이렇게 조용한 실내에서는 어떤 무선 이어폰이든 웬만해서는 통화가 크게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70dB 소음 환경에서의 실제 목소리 크기입니다. 조용할 때는 목소리 크기가 60dB 가까이 확보되는 거에 비하면 엄청 줄어들었죠. 여기서 보시면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에어팟 프로가 얼마나 더 뛰어난 목소리 구분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특히 에어팟은 800Hz 이상의 중고음 영역에서 버즈 대비 5dB 이상 큰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 특징 덕분에 에어팟이 소리가 훨씬 덜 답답해요. 조용한 실내에서는 녹음 주파수 대역이 넓은 버즈 시리즈가 음질이 더 좋게 들리다가도 소음이 많은 곳에서는 에어팟 프로가 더 크고 깨끗한 목소리도 들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10dB 더 큰 80dB 소음 환경에서의 각 이어폰의 통화 품질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80dB은 지하철 내부 탑승 시 들리는 소음 크기 정도에 해당하고요. 소음이 많아질수록 에어팟이 통화가 더 원활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dB 실외 소음 레벨의 삼성 갤럭시 버즈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80dB 실외 소음 레벨의 삼성 갤럭시 버즈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80dB 실외 소음 레벨에서의 삼성 갤럭시 버즈 플러스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80dB 실외 소음 레벨에서의 삼성 갤럭시 버즈 플러스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80dB 실외 소음 레벨에서의 애플 에어팟 프로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80dB 실외 소음 레벨에서의 애플 에어팟 프로 통화 품질 테스트입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5dB의 차이로 에어팟 프로가 목소리가 훨씬 크고 깔끔하게 들려요. 반면 버즈 시리즈는 운행 중인 지하철 안 소음 정도에서 통화하기에는 좀 아슬아슬해요. 이렇게 줄을 그어보면 버즈 시리즈는 1kHz 이상이 아예 안 들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특히나 4kHz 이상 고음 대역에서는 이퀄라이저로 이렇게 10dB 부스트를 시켜봤자 소음이 아닌 목소리가 녹음되는 비율은 3dB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효과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음 대역 증폭은 그냥 잡음만 늘리는 것 같은데 왜 버즈 1세대와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버즈 플러스가 저음 대역을 개방해서 전체적으로 소리가 커진 느낌은 확실히 있지만 그만큼 저음 대역의 소음도 같이 크게 들어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버즈 플러스의 통화 품질은 버즈 1세대보다 나아진 점은 분명히 있지만 훨씬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는 그 차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갤럭시 버즈 시리즈 및 에어팟 프로의 통화 품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화 품질을 데이터에 근거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고자 그동안 정말 연구를 많이 했고요. 제가 개발한 이 통화 품질 평가 방법은 앞으로 진행할 다른 무선 이어폰 리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러한 통화 품질 평가 방법에 관련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리뷰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끊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버즈 플러스는 이전 1세대보다는 훨씬 덜 끊긴다는 호평이 이미 자자하죠. 그래서 버즈 플러스가 왜 끊김이 개선되었는지, 에어팟 프로는 또 왜 그렇게 안 끊기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